자, 반갑습니다. 배동찬의 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폭락, 정부, 은행, 기업이 싫어하는 믿기 어려운 진짜 솔직한 그 이유. 부동산이 폭락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야,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부강해집니까? 이 경제가 발전해 나가나요? 이 서민들 월급이 올라갑니까?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만큼 이렇게 나올까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저는 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흐름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나요? 오히려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 경기, 우리 생활 속의 그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불황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요 몇 년 동안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 아파트 가격은 뭐 상승을 해도 너무 많이 상승한, 좀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코 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이 소득에 대한 양극화 형성을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병폐가 발생되는 것 또한 저도 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락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정부는, 은행은, 기업들은, 부자들은 부동산 폭락을 원할까요? 혹시 이 부동산 폭락 하시는데요. 우리 서민들만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 은행, 기업, 부자들이 이 부동산 폭락을 싫어하면 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론부터 좀 우리가 좀 아셔야겠죠.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은요,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용성이 있냐 없냐, 또 상대적 희소성이 있냐 없냐, 욕망, 유효 구매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이죠. 또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 욕망이 있죠. 또 유효 구매력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효 구매력이라는 것은 욕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유효 구매력이라는 것은 요 살 능력이 있냐 없냐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일반 재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뭐한다?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또 금리, 경기, 심리, 정책 등에 의해서 그 부동산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뭐 수요와 공급, 금리, 경기, 심리 등등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 국가 정책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뭐 방송에 보시나 언론에 보시나 다 현재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또 기사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부동산 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으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말씀은 못하실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시면 또 깊이 있는 부동산 공부를 해보셨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금 정부의 잘못보다는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정부부터 잘못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 문제하면 생각하는 거? 즉 환경이 나빠진다. 환경 악화. 그리고 난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 수요하고 공급의 불이치가 또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토지 가격도 비싸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가격이 비싼 만큼 또 이게 주택 공급을 많이, 또 토지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토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늘릴 수는 없죠. 또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부동산 문제들을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피는 정책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정부는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핍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겠다. 취득세를 강화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을 시키겠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겠다. 또 대출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내려가게끔 하는 거죠.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경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너무 잡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건설 경기가 너무 망했지 않냐.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라.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하여 경기가 침체할 경우에는 이제 완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된 거를 폐지를 하고 취득세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폐지를 하고 대출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규제 정책을 펴고 때때로 완화 정책을 펴고 완전 시소 게임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또 박근혜 정권 때까지 줄기차게 부동산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죠. 이 최고의 절정은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015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저희 유튜브 방송이 됐든 아니면 팟캐스트 방송이 됐든 또 오프라인 강의가 됐든 제가 숱하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겁니다. 무슨 강의를 하냐면 정부 정책이 이렇게 규제 완화 정책을 피니까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린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집값 상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한 요소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현재 정부의 요 부분들이 터져버린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초창기에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을 한다라고 싶을 때는 과거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잡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은 발생되지 않았었겠죠.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좀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또 내수가 또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한 거죠.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때 초강력 대책을 세금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죠. 아무튼 정부는 이 아파트 가격 폭락을 원할까요? 또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은행, 그런 은행이 아파트 가격 폭락을 원할까요? 이게 궁금할 겁니다. 과연 정부, 기업, 은행, 부자들이 집값 폭락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정부, 기업, 은행, 부자들이 집값 폭락을 원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요 세수를 가지고 소득을 재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이 잘 돌아가. 그러다 보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또 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고용 창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반대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되는데 갑자기 3억짜리가 5억 되고 6억 되고 이렇게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발끈해가지고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담보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 집 아파트가 3억 하는데 요거 가치가 증가돼 가지고 4억 5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담보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됐겠죠. 그러면 증가된 만큼 추가 대출이라는 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추가 대출이 나간다는 거는 뭐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또 자연스럽게 요 은행 직원들의 수당도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이든 은행 직원들 입장이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거 기분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공장의 가치, 이 토지의 가치, 또 설비 자산 가치가 증가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 토지, 설비, 자산 가치가 증가된다는 거는 또 담보 가치가 또 증가된다는 얘기고, 이 담보 가치의 증가라는 거는 또 추가 담보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즉 투자액이 증가된다는 거고, 투자액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생산활동이 증가된다는 거고, 생산활동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수익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부자들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부자들은 좋아할 거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정부나 은행이나 기업들은 이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가 감소가 됩니다.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 들어오죠. 경기가 불황이면 실업자 수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가계대출이 됐든 담보대출이 됐든 기업대출이 됐든 경기가 돌아가야죠. 그 대출들이 부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겠죠. 3억짜리 아파트가 2억 한다라고 하면 담보 안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간 돈에 대해서도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돈이 나간 걸 회수를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행에 있는 수익이 감소가 되면 은행 직원들이 받는 수당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은행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 토지, 설비, 자산 가치에 하락이 되죠. 이게 가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담보 가치 또한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투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투자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활동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생산활동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수익이 또 계속 떨어지면 고용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됐든 은행이 됐든 기업이 됐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부는 없다는 얘기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은행이나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폭락한다고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이 폭락하게끔 가만히 놔둘 것 같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국토부 장관이시라면 부동산 폭락하는 거를 가만히 쳐다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폭락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어났어도 안 될 일이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일정 부분 하락은 누구나 다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